익숙함에 쏘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참 놀랍고도 신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인 친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충격적이었다는 말을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외국인들의 시선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게 문화권마다 다르고 한국에서는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과 서로를 믿는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맺어진 약속들이니까요. 오늘 주인공은 왜 한국인 친구의 행동에 대해서 놀라워했는지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간 비앙카라고 합니다. 대학생 때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국인 유학생인 영미가 한국에 놀러 오라며 불러준 덕분에 한국에 다녀왔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저에게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의 모습이 미국에는 없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 부러웠던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시아 여행이라고 하면 대부분 일본 여행을 떠올리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시아 여행하면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생각나는 분위기죠. 일본에 한 번 다녀와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게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아시아 여행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여행이기 때문에 일본에 이미 갔다 온 경험이 있어서 한국을 찾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미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제가 영미에게 물었던 첫 질문이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한국이 미국 사람들에게 친숙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친숙하게 된 이유야 많겠지만 여러 한국 문화가 이미 미국 사회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그 문화가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고 그런 점들이 쌓이고 쌓여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진 이유겠죠.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 특히 음악이나 드라마 같은 컨텐츠를 통해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언젠가 아시아 여행을 가면 한국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그런 한국인 친구가 있기도 하고요. 다른 친구들보다 운이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에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것만으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하죠. 그렇게 짐을 챙겨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대한항공이라는 한국 브랜드의 비행기를 탔죠. 푸르스름한 바탕색에 한국의 상징적인 태극 문양이 비행기를 장식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색감과 분양에 이미 이국적인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미국을 떠나면서부터 한국으로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은 대부분 검정머리 갈색 눈동자의 아름다운 한국인 승무원들이 대부분이었죠. 미국 항공사를 탑승했던 경험이 많은 저로서는 한국인 승무원들의 친절함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친절한 미소로 손님들을 응대해 주었죠. 국내선 이용하며 미국 항공사를 많이 경험하는 모든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비행기 승무원의 마인드는 서양권과 아시아권이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것을요. 저는 그렇게 기분 좋게 한국에 도착했고 영미가 저를 반겨주었죠. 입국 심사를 빠르게 마치고 입국장 문을 나섰을 때 영미가 저를 보고 비앙카라고 큰 소리치며 저를 반겼고 저 또한 영미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공항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 그녀와 한참을 끌어안고 제자리에서 뛰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반가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죠. 그렇게 기쁨에 재회를 하고 영미와 함께 한국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로컬 체험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같이 아름다운 옛경관이 존재하는 필수 코스는 당연히 가봐야 했지만 대부분의 여행 코스는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술집, 음식점, 공원과 같이 마치 한국인이 된 듯한 여행 일정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는 한국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미와 저녁 식사와 함께 술 한잔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술집에 갔습니다. 잠시 줄을 서서 기다린 뒤 들어갈 수 있었던 술집에는 많은 테이블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북적북적한 분위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영미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저와 마주 앉은 영미의 등 뒤로 큰 술병 냉장고가 있었는데 냉장고 안에 있던 술은 아주 차가웠고 술 맛을 돋우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처음에 점원이 그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서 저희한테 서빙을 해주었고 한 잔 두 잔 잔을 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그 냉장고에서 술이나 맥주, 다른 음료들을 막 꺼내서 가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원 한 명이 서빙하기에는 술집 규모가 크긴 컸고
그에 맞게 직원들이 정말 많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영미는 금방 소주 한 병을 다 비웠고 소주를 더 주문하기 위해 영미에게 소주 한 병 더 마실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영미는 좋지 하면서 바로 몸을 돌려서 등 뒤에 있는 냉장고를 열더니 소주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영미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가? 아니면 영미가 도둑질을 하는 건가 라는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영미가 너무 자연스럽게 남이 가게의 냉장고를 열어 소주를 꺼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제가 깜짝 놀라하는 표정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으니까 영미는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하면서 반문을 했습니다. 영미가 술에 취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게 맞다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정색하는 표정으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둑질 하지 말고 제자리에 둬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영미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혹시 소주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금방 눈치채더군요. 저는 눈을 더 동그랗게 뜨며 당연하지, 걸리기 전에 당장 가져다 놔라고 했죠. 영미는 깔깔 웃으며 이거 이렇게 손님들 보고 가지고 가라고 가져다 놓은 냉장고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바쁜 술집이어도 손님들에게 저렇게 냉장고를 오픈해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계산하지도 않고 몰래 가방 안에 챙겨 넣거나 다 마신 빈병을 채워놓는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영미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놔도 미국처럼 그런 양심 없는 일들은 생기지 않는다며 양심적으로 믿고 맡기며 가게의 일손도 덜어내는 아주 좋은 시스템 아니겠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남의 물건에 손을 잘 대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술 취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술집에서도 이런 양심이 지켜지고 있구나 놀라게 되었죠. 그 뒤로 저는 냉장고에 온 집중이 쏠렸습니다. 이 술집에는 점원이 많은 게 아니라 손님들이 많았던 것이고 그 손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술을 꺼내가고 나중에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술병을 숨기거나 미리 챙겨온 가방에 넣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없었죠. 영미는 요즘 말로 이런 걸 흔히 K양심이라고 한다며 새로운 한국 문화 체험을 한 것에 축하한다며 환호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봐서 부끄러웠지만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의 양심이구나 했습니다. 저에게만 깜짝 놀라는 일이었지 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술자리를 마치고 영미는 붕어빵을 꼭 먹어봐야 한다며 길거리에 있는 붕어빵 판매대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술 마시고 후식으로 먹는 붕어빵이 제일 맛있다며 붕어빵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죠. 고대하던 저와 영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붕어빵 4개를 주문한 영미는 신용카드나 현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술값은 영미가 냈기 때문에 저보고 붕어빵 값을 내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센스 없이 후식까지 얻어먹으려 했다는 제 모습에 부끄러웠죠. 재빨리 지갑에서 돈을 꺼내 돈을 지불하려 하자 영미는 저를 보며 이미 계산했는데 라고 하더군요. 저는 영미에게 계산하는 거 못 봤는데 나 그만큼 취하지 않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영미는 손가락으로 마치 전화번호같이 적혀있는 숫자를 가리키며 이미 했는데 라고 다시 말하더군요. 저게 뭐냐고 물으니 이거는 계좌번호고 아까부터 줄 서 있을 때 입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미는 아까 말했던 K양심 기억나냐고 물었습니다. 붕어빵 4개를 달라고 말하며 입금했어요 라는 말로 붕어빵 사장님도 네 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 돈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던 것이었죠. 그리고 붕어빵을 파는 사장님은 계좌에 입금이 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님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입금을 하고 난 뒤에 입금했다고 얘기하는 것이라 사장님도 일일이 그것을 확인하는 게 더 번거롭다는 것이죠. 역시나 미국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만약 계좌번호를 저렇게 오픈해놨다가는 범죄로 이용하기 위해 그 붕어빵 사장님을 협박하거나 불법 계좌인 것처럼 신고한 뒤 신고 취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계좌번호는 쉽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붕어빵을 맛있게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반대로 양심에 맡겼다가 그것을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 때문에 한국같이 양심에 맡기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믿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한국이라는 곳이 너무나 부럽게 느껴졌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기 때문이죠.
술집과 길거리 붕어빵에서 K양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체험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여행지에서 무엇을 받고 뭐가 재미있었다더라가 아닌 한국 사람들의 양심도 보고 왔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놀라서 믿지를 못하지만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양심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믿을 수 없는 미국의 현실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